칭찬이 철수에게 들렸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능동이 뭐예요? 능동의 개념.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 칭찬이 자기 스스로 나에게 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피동표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동과 주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가 직접 하는 거를 우리는 주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건 능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동과 주동의 의미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능동과 주동의 의미 차이는 없다. 구분하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죠? 능동과 주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피동의 반대말을 만들어내려고 해보니까 능동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요. 사동의 반대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동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른 동의상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거라고 했죠?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주로 누가 시킴을 당하냐? 목적어나 부사어가 시킴을 당해요. 그걸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 책을 피면 왼쪽에 아예 빈 공간이거든요. 거기다 하셔도 되고, 아까 썼던 거에 이어서, 자, 주동문을 사동으로 전환하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아이가 웃는다. 그럼 얘는 주어랑 서술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주동사죠. 그러면 이거를 사동문으로 바꾸려면요. 자, 엄마가라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해요.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돼야 되고, 아이를 웃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뭐가 됐냐면 목적어로 바뀌었죠. 웃긴다에는 기라는 정의사가 붙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 1을 하면 주동문의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옷을 입는 거.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이걸 사동문으로 바꾸면 엄마가 라는 새로운 주어 역시 추가해주면 되고요.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그죠? 입는다. 오타 났네요. 그러면 요러면 뭐가 되냐면, 자, 요러면 우리가, 정리할 거 두 번째, 정리 2번.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동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아,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지? 여기 보면, 아이가, 아이에게. 보이죠? 아이가, 아이를. 이렇게 보이죠? 그죠? 하나표로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주동문의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서, 주동의 주어가 사동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전환해보기. 여기 오타 났네요. 전환해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저기 보시면, 자, 그러면 주동문을 사동으로 바꿀 때는, 그죠?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고요.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 해봅시다. 타동사.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그죠? 부사어가 된다. 그 다음에,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된다고요. 이렇게 조시면 되죠. 파생적 사동의 파생적 전미사. 사동 전미사. 사동 전미사는 이, 기,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적 사동은 중의적 의미를 지녀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중의적 의미를 지녀. 그럼 중의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이에요. 간접 사동은 쉽게 말하면 말로만 시키는 거예요. 직접 사동은 엄마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을 먹여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야. 청소년 또래야. 그럼 어떻게 엄마가? 얘야 약 먹어라. 시간 맞춰서 그 말로만 시켜. 그럼 간접사동이지. 근데 애기야. 어려. 말로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에 물을 타서 입에 넣어줘야 돼. 그게 직접사동이야. 알겠죠? 요게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녀요. 근데 단 일부 파생적 사동에서는 한 가지 의미만 지녀. 채우다, 놀리다, 웃기다는 직접 사동의 의미만 지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을 채울 거야. 컵에 물을 채워. 내 컵에다 시키는 거야. 야, 컵아, 채워와. 되나요? 안 돼. 내가 친구를 놀리고 싶어요. 내 친구한테, 야, 너 스스로 놀려봐. 이거 돼요? 안 되죠. 웃기는 것도 내가 직접 행위를 해서 에레레레 이렇게 웃겨야 돼. 그죠? 간접으로 웃길 수 없단 말이야. 너 웃어봐. 이렇게 안 돼. 읽히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지녀요. 이거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같이 읽어주는 건 엄마도 읽는 게 돼버리는 거야. 읽히는 게 아닌 거야. 엄마가 읽는 거야. 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통사적 사동은 몸목에 하다. 이렇게 했고요. 몸목에 하다는 말로만 시키는 간접의 의미만 지닙니다. 그 밖의 사동은 뭐뭐 시키다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사동전미사 이우는 같이 써도 됩니다. 근데 이우만 돼요. 모자를 쓰다를 바꾸면 씌우다가 되죠. 쓰다에 이우를 붙이면 됩니다. 다는 뺄게요. 그 다음에 또 잠을 뭐라 그래? 재우다 하죠. 자다에 이우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를 타다를 태우다. 타에다 이우를 붙이는 거고요. 건물을 세우다. 서다에 이우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싹을 틔우다 하면 싹이 트다에 이우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이우를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우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동의 형태를 띠지만 사동의 의미를 잃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해서 해볼게요. 불을 밝히다. 이거는 정상적 사동입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사실을 밝히다. 이러면 드러나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사동의 의미를 잃은 겁니다. 빨래를 말리다. 이러면 정상적 사동이에요. 말리는 건 물이 바짝 마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 사동. 근데 싸움을 말리다. 이러면 방해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사동의 의미를 잃은 겁니다. 밥을 먹이다. 이러면 이건 정상적 사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를 먹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육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사동의 의미를 잃어. 얘네들이 사동사의 의미를 잃은 겁니다. 그러면 사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서술어